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제형 솔로텍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주말이다 보니까 쉬어가는 의미에서 기법 위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해요. 투자경고 이제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투경 패턴도 있고요. 자, 플러스 제가 뭐라 그랬죠? 전환사채 세력들이 보통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절반 구간에 만약에 고점을 찍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이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 보통 세력주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두 가지 패턴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형 솔로텍 주주시지만 시장 참여자세요. 또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제가 오늘 두 가지 기법 말씀드려 볼 테니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유료 강의급 기법이다. 모두 다 두 가지 기법 모두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할 거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아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기준이니까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저희 채널은 이제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화이팅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제형 솔로텍 주주분들이 보고 힘내실 수 있도록. 좀 지루해요. 지금 투자 경고 지금 5일차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 5일이 더 지나야 5일째 되는 날에 투자 경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주가가 재미없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지루하실 텐데 화이팅 의미에서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매매 기법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형 솔로텍 수급주인가요? 여러분들 수급주와 세력주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수급주는 통상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나오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주포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저는 수급주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세력주, 소위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가를 좀 들어 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환사채 세력들, 여기서 매집했던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아직은 좀 더 주가를 흘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세력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이 전환사채 물량들에 들어올리는 종목들의 특징이요, 바로 요게 있죠. 매집이 잘 돼 있다. 어때요? 요 구간에서 공격적인 거래량이 터져주죠. 그런데 어때요? 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는데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또 물론 거래량이 늘긴 했어요. 자, 요때에 비해서 요때 늘긴 했지만 사실 이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시장의 유통 물량, 꽤 많은 물량을 거의 잠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 없이 올렸다, 자기들끼리 자전 거래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집이 잘 됐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러 털어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거래량만큼 여기서 모두 다 엑시트가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차트 패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쌍봉 패턴 들어보셨죠? 숄더 패턴 들어보셨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대로 계속해서 하락을 시키게 되면 저점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는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조차도 못 다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세력의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쌍봉 패턴이 바로 이 구간, 요 반등이 나오는 지점이 어딜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터졌던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 자, 제형 솔로텍이 이제 여기가 고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를 고점으로 가정했을 때 정확하게 이 절반 라인 3,000원 라인이에요. 3,000원 라인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보면 안 믿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대표적인 전환사채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기술이 있죠. 자, 얘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졌던 그 하단에서 상단을 이었을 때 어때요? 절반 구간, 정확하게 3,500원 라인이죠. 자,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죠. 조정 이후에 반등.
얘도 이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엑시트하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치는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 기술은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 그렇죠? 자, 원전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원전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뭐죠?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계속해서 가준다라면 얘 역시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종목 대표적인 거, 자, 엔캠이죠. 자, 엔캠. 전형적인 전환사채 세력들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종목입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저점에서 고점을 이었을 때 절반 라인, 정확하게 요 지점이죠. 21만원 라인. 여기서 지지받고 정확하게 숄더 패턴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같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어깨를 노려보라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쌍봉 패턴까지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구간에서 물리더라도 이 세력주, 전환사채 물량이 많았던 종목들은 반드시 리바운드가 나온다. 어떤 구간에서? 상승했던 절반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의 특성을 알았다라면 여기서 물리더라도요.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탈출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형솔루텍 주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장 참여자, 투자자로서 이런 패턴들을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급주와 세력주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자, 수급주,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가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쌍봉 패턴 잘 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이제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요 구간이죠. 어때요?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그냥 외봉으로 끝나죠? 자, 윗꼬리가 달린 캔들에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여기서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꽤 많이 이탈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질질질이에요. 자, 요렇게 거의 2년을 넘게, 2년은 넘진 않았네요. 한 1년 반? 1년 반 정도를 거의 원웨이로 질질질이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어때요? 어떤 주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매수에 가담한 게 아니라, 이 기업 앞으로 계속 돈을 벌 것 같네? 정확하게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어디인지를 판단하고 들어오는 투자자의 관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점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온다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고평가야. 이제 더 이상은 위치가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판단되는 순간 계속해서 그냥 매도만 나오죠.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게 바로 수급주다. 대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의 수급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외봉으로 떨어지는 패턴이 많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대표적인 종목 에코프로가 있어요. 어때요? 딱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쌍봉이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쌍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원웨이로 올랐다가 그냥 원웨이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단 음봉 캔들이 뜨면서 그때부터 그냥 원웨이로 주구장창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가깝게 이렇게 하방이 진행이 됐습니다. 얘도 어쨌든 대형주잖아요. 아마 에코프로가 코스닥 3등일 거예요. 시가총액.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좌지우지되는 수급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제형솔루텍 어떤 종목이죠? 세력주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올랐음에도 아직 시가총액이 5,600억 정도 되죠. 완전한 스몰캡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형주라고 보기에도 살짝 애매한 시가총액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5천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오르는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의 갭이 많아지죠. 자, 이것 또한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결국 로직에 의해 움직여주는 그런 매매죠. 조건값에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몰캡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았을 때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거의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 구간이 넘어가니까 강력하게 주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죠. 저 프로그램은 외국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일까라는 의심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이 뭐 아직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강한 매물대가 작용하는 구간이 사실 요 라인이었죠. 거래가 활발했던 요 구간. 그렇다는 건 요 하단 구간이 가장 매물대 형성이 강했었는데 다 이탈했어요.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좀 매물대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거래라는 거 치면은 얼마 안 돼요.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뭐가 있었죠? 요거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좀 등락률이 심했던 구간인데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많아졌던 시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16년도, 17년도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삼성전자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줬던 이 16년도, 17년도, 요 18년도 라인까지. 이때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 역시도 요런 등락률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물대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딱 봐도 그냥 하단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확 줄죠. 많은 분들이 저항 라인이 이제 생긴다라고 아마 보실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요 라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5,000원 라인에 뭔가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차트상으로는 저항대가 맞습니다. 심리적 저항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돌이켜보면 이거 2003년이거든요. 몇 년이 지난 거죠? 23년이 지난 것 같은데 자 이때 투자했던 투자자가 자, 이 구간이 와서 와 이제 드디어 23년 만에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매도로 일관하면서 저항이 작용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매물이 형성이 강했던 구간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은 단숨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아마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됐던 구간이죠. 그렇죠?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구간, 요 구간. 실제로 저항은 작용이 된다라면 요 구간에서 저항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구간은요. 더 이상 이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 저항을 일으킨다? 자, 그러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 구간에서 더 강력한 상승은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세력의 이제 시나리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래량과 캔들을 추적하면서 유출을 하는 것 뿐인데 아직 뭐 고점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또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잠깐 복습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투자 경고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에 종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경고 여부를 풀릴지 아닐지 판단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언제죠? 10일째 되는 날이? 여기 나와 있죠, 공시상에. 자,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날에 종가를 기준으로 요 세 가지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제 해제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어제도 다뤄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오늘은 언급을 안 할게요. 다만 1월 9일과 12월 23일에 종가와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1번, 2번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제 어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은 원래대로라면 4일에서 5일차 동안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원래 첫 번째 투자 경고가 걸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요 구간 15일의 최고가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 요 날이 만약에 10일째 되는 날이었다라면요.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돼요. 앞에 15일 캔들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투자 경고가 풀리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여기를 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넘어버리죠. 넘어버리니까 투자 경고가 더 유지가 되면서 요 날을 기점으로 투자 경고가 풀렸고 그 결과 풀리자마자 이렇게 두 번의 슈팅이 나와줬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인데 FM대로 움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 사례만 외워둬도요. 앞으로 투자 경고가 나오면 아 이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HJ중공업이요. 자 얘가 투자 경고 공시가 요 날에 나왔습니다. 다시 확대해 볼게요. 요 날에 공시가 나왔고 이날부터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강조드립니다. 4일차에서 5일차 동안 조정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5일차 때까지 아니 4일차 때죠. 4일차 때까지 시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9%를 시작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올라가기 시작하고 요게 이제 10일째 되는 날의 캔들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공시상의 15일, 앞전 15일 중에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자, 이건 제형솔루텍에도 있어요. 제형솔루텍 투자 경고 풀리는 조건에 판단일 T는 이제 10일째 되는 날의 종가다 보니까 이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종가 기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보시게 되면 원래 이 가격, 이건 HJ중공업인데 이 가격을 넘지 않죠.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풀리는 게 확인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저점 대비 무려 180%. 만약에 우리가 4일차 때 진입을 했다라면 이 18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간단하죠? 원리가 사실 이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투자 경고가 이제 풀려야지만 리스크가 줄어들죠. 어떤 리스크죠? 자, 경고 다음이 뭐죠? 자, 위험입니다. 위험. 자, 위험이다 보니까 위험 다음에는 결국 거래 정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거래 정지 안 좋아하죠. 본인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 정지 웬만하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해요. 판단 1T의 종가 중 최근 15일의 최고가가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10일차에 종가가 가장 높았던 가격을 넘지 않고 풀리고 나서 슈팅이 나온다. 이게 기본 패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공시 기반으로 좀 나온 매매 패턴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세력주의 특징.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은요. 한 번에 엑시트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HJ중공업도 쌍봉 패턴이 나왔네요. 자, 이런 식의 쌍봉 패턴.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피보나치 수열 대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가 있어서 헷갈리니까 요거는 삭제를 하고 자,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언제죠?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의 절반 라인 어때요? 정확하게 떨어지죠? 자, 요 라인부터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이 24,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정확하게 이렇게 상봉 패턴이 나왔다. 얘는 투자 경고도 맞아 떨어지고 플러스 상승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도 맞아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차트상에 의미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은근히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고점에서 물리는 구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리바운드가 어디서 나올지도 한번 늘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투자 경고에 걸리면 4일차에서 5일차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외워두시고 다른 종목에서 많이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구독은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좀 매매 패턴, 기법들도 좀 알려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해주시고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기법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플러스 선물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종목이죠. 일단 중요한 게 결국엔 얼마나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이요 500%예요.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것도 있어요. 무상증자 연말 배당을 쏜다라는 기사도 있고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한번 검색해 볼까요? 무상증자.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유수창 누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대한제강, 뷰티스킨, 이지케어텍, 저스텝 밑에도 또 있을걸요. 대한제강, 유일에너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호재 공시입니다. 요것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요게 종목이 많아지면요.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과거의 무상증자 테마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HLB 중공업 HLB 바이오스텝이죠. 죄송합니다.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 무상증자 1등주였어요. 대장주. 그 결과 저점 대비 1300%를 갔고요. 실제로 올라가신 거 보면 급등했죠. 점 상한가를 3번. 그 뒤로도 상한가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게 무상증자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고요.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입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벌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대기업이다 라고 보셔도 되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2000%. 계속해서 유보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도 2000%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한 7200% 정도 되는데 얘도 사실 하이닉스에 비하면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 대략 한 75,000%.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7200%였죠. 현대차보다 무려 13배가 높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면요 이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이 종목은 75,000%예요. 자, 요거 기업에서 진짜 마음 먹고 진행하면 20대 1도 할 수 있고요. 30대 1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된다. 2,000%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00%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아직 완벽한 테마가 좀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유보율이 높잖아요. 7만 프로. 이러면요, 충분히 5대 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텔코는 RF제약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를 최근에 진행을 하면서 얘는 저점 대비 330%를 갖고요.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밖에 안 돼요. 2대1밖에 안 했는데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대1의 무상증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300% 갔습니다.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8대1. 8대1 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 요거 이상도 가능하죠. 충분히 여력이 됩니다. 하지만 늘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500%면 적지 않아요. 충분히 매력적인 예상 수익률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제형 솔루텍 모두 전량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아요. 이 말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손익비가 좋습니다. 손익비. 충분히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강조드립니다. 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전 재산 다 투자하세요. 아닙니다. 이렇게는 못해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액을 한번 베팅해보자. 요거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자,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가 가능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자,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종목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아요. 그런 종목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26년 엔터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중국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조만간 우리나라 가수들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콘서트 비용이 발생을 하죠.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의 기간적인 부분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죠. 6개월? 이것도 너무 길어요. 자, 이 정도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발동이 되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죠? 자, 그 근거는 뭐가 있나요? 요거죠. 자, 실제로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합니다. 기사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죠. 무상증자 검색만 하셔도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당연히 이거 이용하죠. 노립니다. 왜? 테마로 보내면요, 100% 보낼 수 있는 거 1000%로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형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뭐 선택적인 부분이라서. 다만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가죠. 진입이 아예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진입이 될까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여기서 진입을 하시죠.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자, 26년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11일입니다. 자, 일요일이죠. 돌아오는 정규장 12일 월요일이에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저녁 시간 좀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위에 번호 010-2809-2562로 제형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좀 보내주신 분들은 뭐 최대한 제가 늦은 저녁에는 안내를 드리겠으나 조금 더 늦어지면 새벽이라도 저도 잠을 자야죠. 그렇게 되면 오전에는 제가 또
개인적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후장에, 지금 보내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이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보내주신 분들은 오후장에라도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좋고요. 대신 이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창에 요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다? 재영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우리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재영솔루텍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 기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투자 경고 상태예요. 5일차입니다. 5일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슬금슬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투자 경고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한 추적 관찰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고, 아직은 투자 경고 상태에서 이제 거래 정지를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매매 거래 정지 요건. 자,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이 여기 있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오르거나, 혹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이럴 경우에 투자 경고에서 하루 거래 정지가 갈 수가 있는데, 기준은 요거예요. 두 가지 요건이 다 해당이 돼야 되고요. 자, 이날이 지정이 되기 전날이죠. 이날부터 이제 투자 경고가 걸렸기 때문에 이날의 종가보다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틀 동안, 2일 동안 연속으로 합쳐서 40%가 넘어갔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종가가 4,840원이잖아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 동안 4,840원보다 40% 이상 올라간 경우, 그때는 거래 정지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나리오도 있다.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두 번째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바로 좀 싸주길 바랬거든요. 싸주고 거래 정지, 이렇게 되면은 종가 베팅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옵니다.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통 거래 정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급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 보면은 거래 정지 당한 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날에 거래 정지 가격을 알아서 이 가격 위에서 끝나면 거래 정지네, 그래서 이날에 종가 베팅을 했다라면 어때요? 거래 정지 이후에 다음날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시가가 16%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또 자, 이날의 거래 정지 가격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해서 거래 정지 하루 이후에 시가가 14%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기법이에요. 거래 정지 가격을 미리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한다라면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가 재개됐을 때 우리가 갭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산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말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뭔가 좀 비비 꽈놓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별거 없다. 그래서 거래정지 요건, 이것도 해석을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지정일 이후에 2일 동안 40% 이상 오르고 투자 경고 전일 지정일부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재영솔루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요 날에 이제 공시가 나왔고 이날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준가는 얘입니다. 그래서 5,100원을 일단 넘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2일 동안 40% 이상 오른 경우 그날은 거래 정지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을 알았다라면은 종가 베팅으로도 매력 있는 기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세 가지 기법을 좀 알려드렸네요. 요거 꼭 외워두셨다가 다른 종목에서도 꼭 써먹으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창에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